네,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. 최근에 정말 뜨거웠죠.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. 네, 맞습니다. 한국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뭐 테슬라, 엔비디아 다음으로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. 아, 정말요? 네, 근데 하루 만에 무려 36%나 급등했더라고요.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36%면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좀 자세히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이온큐,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순수 미국 기업이고요. 미국 정부가 2018년에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, 이걸 통과시키면서 양자 컴퓨팅을 국가 전략 기술로 딱 지정했거든요. 아,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군요. 네, 중요성이 확 커진 거죠. 게다가 또 2025년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양자 기술의 해이기도 해서요. 오, 그래요? 네,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렇군요. 여러 가지로 주목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. 근데 이번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자료 보니까 그 스웨덴 물류기업 아인라이드하고 파트너십 발표. 이게 컸던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게 이제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봐야죠. 근데 이게 그냥 뭐 협력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건가요? 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한 걸까요? 그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뭐랄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항상 있었죠. 그렇죠.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걸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? 이런 사례가 좀 부족했어요. 근데 이번 파트너십은 그 질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. 아, 구체적인 답이요? 네. 아이온큐 기술로 아인라이드의 그 차량 경로 최적화나 물류, 공급망 관리 이런 걸 실제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. 여기서 만약에 정말 눈에 띄는 효율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딱 증명해낸다? 와, 그럼 대박이겠네요. 그러면 이제 이건 단순한 기대남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 증명으로 이어지는 거죠. 아이온큐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뭐랄까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야, 진짜 흥미로운데요? 그런 구체적인 쓰임새가 이제 나오는군요. 그래서 그런지 그 아이온큐 CEO 피터 체프만 이 사람이 양자 컴퓨팅의 엔비디아가 되겠다. 이렇게 아주 자신감 넘치는 발언도 했더라고요. 네, 그런 포부를 밝혔죠. 그리고 최근에 뭐 큐비트기니 라이트싱크니 이런 기업들 인수합병 M&A도 꽤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. 맞습니다. 이제 그런 자신감하고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 개발 속도를 막 올리는 거, 뭐 양자 소프트웨어 역량이라든지 하드웨어 기술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용화가 진짜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? 하는 기대감을 확 끌어올린 거죠. 그럴만하네요.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. 네,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. 더요. 어떤 점을요? 당신이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 열기가 아이온큐 혼자만의 것은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신호들이 좀 보여요. 아, 아이온큐만 그런 게 아니다. 그럼 혹시 다른 양자 컴퓨팅 기업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? 정확합니다. 네, 마치 섹터 전체가 좀 들썩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예를 들면요? 예를 들어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D-Wave 시스템. D-Wave. 네, 거기도 최근에 성능을 뭐 40%나 향상시키고 오류는 75% 줄였다는 신형 양자 컴퓨터 어드밴티지 2 이걸 딱 내놨거든요. 그러면서 5월 20일 하루에만 주가가 26%나 폭등했어요. 와, 거기도 장난 아니네요. 네,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160%가 넘게 올랐습니다. 160%요? 와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이온큐의 급등 역시 그 개별 기업의 호재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양자 컴퓨팅 분야 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같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. 이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. 개별 기업 이슈랑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.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상승세 속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좀 경고 신호도 보인다고요. 자료에 그 RSI 지표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그 부분을 이제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. 아이온큐의 일일 RSI 지표라는 게 75까지 치솟았어요. 75요? 그게 높은 건가요? 네,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RSI가 70을 넘어서면 단기적으로 좀 과열됐다, 즉 과매수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, 너무 많이 샀다 이런 신호군요. 그렇죠. 과거에 아이온큐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이었고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딱 보면 추가 상승보다는 좀 조정이 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신호일 수 있다. 그래서 신규 투자는 좀 신중해야 한다.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하긴 36%나 올랐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.
근데 또 재밌는 점이 있네요. 어떤 점이요? 그 과매수 신호가 나왔는데도 5월 22일자 공매도 관련 데이터를 보니까 공매도 거래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고요. 이건 좀 이상한데요? 네,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. 잘 보셨어요. 공매도 거래량 자체는 크게 늘었어요. 그날 거래가 워낙 터졌으니까요. 아, 거래량은 늘었는데 비율은 줄었다. 네, 전체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전날들이나 며칠 평균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보통 주가 오르면 공매도 청산하면서 더 오르지 않나요? 숏 커버링이라고 하던데. 맞습니다. 보통 주가가 급등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상승세가 더 가파라지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번 데이터만 보면 그런 숏 커버링보다는 실제 투자자들의 매수세, 그러니까 진짜 사고 싶어서 사는 그런 힘이 상승을 더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. 오, 그럼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?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.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과열 논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위험 부담이 꽤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복잡하네요. 정리해보면 아이온큐가 스웨덴 기업과의 파트너십 발표, 이걸로 실제 사업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크게 주목받은 건 맞는데 네, 그게 핵심 동력이었죠. 동시에 이게 아이온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 섹터 전반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렇죠. 시장 전체의 분위기도 무시 못하죠. 거기다 기술적으로는 또 과열 신호도 보이고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군요. 맞습니다. 딱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아이온큐나 양자 컴퓨팅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당신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이 아이온큐 사례처럼 혁신 기술 분야를 볼 때요. 실제 기술이 발전하고 사업 성과가 나오는 부분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감이나 뭐랄까 군중 심리 같은 게 뒤섞여서 주가를 움직이곤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항상 그게 문제죠. 이럴 때 우리는 그 본질적인 가치,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진짜 가진 기술력이나 잠재력 같은 거하고 단기적인 시장의 열기,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. 네, 아마 앞으로 당신이 이 분야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스스로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그런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